죄송합니다. 제목 계산을 해야 자, 접선의 길이는 별말 아닙니다. 자, 원을 그냥 그림만 그려보시면 돼. 자, 원 그릴 건데 중심은 1,2, 반지름은 3짜리 원이 그려지고요. 자, 원밖에 어떤 3,6이라는 점에서 여기에다가 접선을 그었다. 그랬을 때 이 접점을 P라고 하면 야, 이 길이 얼마냐라고 묻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는 피타고라스입니다. 왜냐면 접하게 되면은 보조선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는 걸로 보조선 그을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요 길이를 알고 있으니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하면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랑 얘 길이, 자, 2 차이 나니까 4 플러스 얘는 4 차이 나니까 16 루트 20이고요. 반지름은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가 루트 9니까 그럼 여기는 루트 11이었겠네요. 됐죠? 쉽지? 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꼭 그리시면 돼. 알았지? 아무 어려움 없어요. 이거는. 오케이. 쉽게 풀 수가 있겠고. 네, 밑에 문제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접선 할선 정리 기억나죠? 아니요. 접선 제곱하면은 할선 이거 길이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던 거. 네. 기억나죠? 접선 할선 정리? 이거 선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접선 있고 이게 할선 있으면 얘 곱하기 얘는 얘 제곱. 내가 가르쳐줬지? 좀 외워 좀 애들아 좀 외워. 외울 건 좀 외워. 적어놨죠? 네. 그때 내가 한참 뭐 필기하라고 내가 써주고 막 했었는데. 응?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해석만 잘하시면 뭐 푸는 문제 없으니까. 자, 얘 봅시다. 얘는 중심이 0,0, 반지름이 1짜리 원이네요. 아,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앞으로는 이런 원을 단위원이라고 부를 거야. 단위원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단위원. 알았지? 대수는 다음 시간쯤 단위원 보여줄게. 자, 단위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짜리 원을 의미하고요. 자, 이렇게 단위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를 해석을 해봤더니 3,0을 지나며 기울기는 K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3,0을 지나며 기울기가 K인데 안 만나게 해달래. 그럼 그냥 만나는 데만 찾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접선 딱 찾으신 다음에 됐죠? 아, 여기는 만나니까 이거 제외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길이가 됐지? 반지름보다 네. 크다고 하고. 아, 네, 그래도 상관없고요. 네, 요것만 제가 빨리 구해볼게요. 그러면 자, 봐봐. 자, 이거 뭐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 3이죠. 자, 여기 접하 보조선 그으면 여기 이제 이게 길이가 1, 그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면 요 녀석은 2루트 2가 됐을 텐데 그렇다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었겠네. 그지? 됐죠? 오케이. 이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X축이 이루는 것과 나오는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요 각도에 탄젠트 씌우면 기울기의 절대값 나옵니다. 알았지?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네. 탄젠트를 몇이에요? 네, 잠깐만요. 제가 차근차근 다시 할게. 제가 요 기울기를 하나 찾는데 일단 피타고라스를 써서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길이가 2루트 2라는 것까지는 다 알아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나는 이 녀석의 기울기를 찾고 싶잖아. 기울기를 찾고 싶은데 양수예요, 음수예요? 지금은 기울기가 음수라는 게 당연하죠. X값 커지는데 Y값은 작아지고 있으니, 그지? 기울기가 음수인 건 당연하고 기울기의 절대값을 찾아볼 거야, 알았지? 기울기의 절대값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냐면은 요 X축과 이루는 각도에다가 탄젠트 값을 씌우시라고. 요렇게 되는 직선이 있다고 치자, 알았지? 직선의 기울기는 어떤 기울기의 정의가 뭐지? X 증분분의 Y 증분이지. 그럼 생각해봐. 한 점을 여기 위에 잡고 한 점을 여기 직선 위에 다른 점에다 잡을게. 그럼 X의 증분이라고 하면 요거죠? 요게 X의 증분. 여기가 Y의 증분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요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가 얘분의 얘 아니야? 탄젠트랑 기울기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한 거냐? 아, 그럼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뭘까? 그럼 얘분의 얘 하면 되잖아. 그지? 밑부분의 높이가 기울기인데 뭐, 탄젠트인데 뭐, 그지?
그래서 루트 2분의 2루트 2분의 1인데 됐지? 이게 음수인 건 확실하구나. 마이너스. 됐죠? 그럼 대칭이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 루트 2루트 2분의 1이었겠지 뭐, 그지? 제 말이 이해가 될까요? 그럼 여기 기울기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보다 기울기가 작거나, 즉 기울기 K는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보다 작거나, 혹은 기울기 K는 2루트 2분의 1보다 크면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만난다. 됐어요? 이 녀석 기울기보다 작거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안 만나죠? 오케이? 다음, 이거 기울기보다 크다?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안 만났잖아. 이해됩니까? 어려워? 이건 어렵진 않지? 그냥 기울기고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X축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를 씌우면 기울기의 절대값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울기가 3개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얘기 안 해줬나?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 기울기 3개? 했죠? 30도면 기울기가? 3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45도 기울기? 1. 60도 기울기? 루트 3이요. 네. 자, 이건 다 암기를 하시고, 알았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나와요? 응? 저거 언제 네, 지금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요. 어디서 튀어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막 튀어나옵니다. 아시겠지? 네, 그러면은 유형 17번 뭐 별 얘기 없는 걸로 보이나요? 네, 별 얘기 없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니까. 자, 요런 거 잠깐만 볼게. 뭐 직선 얘가 뭐 얘랑은 만나고 얘랑은 만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둘 다 반지름은 일자리고요. 이거는 중심이 마이너스 2,3이잖아. 반지름 일자리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반지름 일자리 됐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뭔가 하고 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대충 이런 정도의 기울기를 지니고 있었을 텐데, 요 기울기가 좀 궁금하긴 하네. 기울기 얼마예요, 이게? 이건 마이너스 1인가요? 그죠? 얘는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긴 한데, 아무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살짝 요런 기울기를 지녔겠다. 그지? 됐지?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제가 요 두 중심 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체크를 해놓은 상태야, 지금. 됐죠? 오케이? 마이너스 1 맞나요? 맞잖아요. 그죠? 4, 4. 그지? 근데 얘가 기울기가,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잖니. 그럼 약간 요런 기울기지. 요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요건 약간 요렇게? 요렇게. 됐지? 됐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너랑은 만나라. 너랑은 만나라. 근데 너랑은 만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황이 이게 나와요? 아무튼 여기 어딘가에 이런 걸 찾고자 하는구나. 여기에 접하면서 여기에 접하는 거 하나 찾아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접할지 뭐 이렇게 뚫고 갈지 이걸 좀 잘 보란 얘기일 거야. 그지? 이걸 잘 보고 얘 아래로 내려올래 위로 올라갈래 이 뜻이잖아요. 그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냥 쉽게 풀면요. 그럼 얘랑 얘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1보다는 네, 작거나 같을 것이고, 됐죠? 얘랑의 거리는 1보다는 클 거다라는 거에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답이었겠지. 왜요? 얘랑은 만나니까. 만나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니까. 그죠? 네. 계산은 생략할게요. 계산 해보시고, 알았지? 응? 단순 계산이에요. 뭐, 이 다음에 어려운 수식이 있는 건 아닌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뭐, 집중 공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원이 있습니다. 원 해석 한번 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y의 제곱 플러스 4y. 상수항은 꺼져. 너 필요한 수 1, 필요한 수 4, 플러스 5. 됐죠?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이니까 4제곱이 된 걸로 보이고, 중심은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2짜리 원입니다. 자, 이런 원 위에 점 어떤 점 P가 있고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사이거리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 그래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됐지? 그러면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재세요. 거기서 반지름 빼면 제일 최소. 반지름 더해버리면 최대. 이해됐죠? 간단하지? 그래. 원의 중심과 이 직선은 일반형이 3x-4y 플러스 14는 0인데, 자, 점과 있은 사이 거리 공식 쓸게. 제곱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5 되겠고, 여기다가 1, 2 대입하세요. 1, 3, 2,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 이게 뭐예요? 25가 나와요? 그렇구나. 자, 어쨌든 거리는 5가 됐을 것이고, 이 거리는 5래요. 근데 반지름은 2래매. 짧으면 3이고, 됐지? 이해됐죠? 멀면 7이다. 됐죠? 너무 쉽죠? 3, 7에 21이 없네요? 반지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반지름이 2 아니? 4군요. 짧으면 1이고, 멀면 9네요. 그죠? 2 곱하면 9다. 됐지? 네. 객관식 만세. 주관식이면 틀렸겠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네, 뭐 이건 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9번 물어봅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식. 기울기 공식 기억납니까? 외웠지? y는 m,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외웠지? 암기해야 돼. 네. 자, 봅시다. 자, 요 녀석 기울기는 정리를 표준형으로 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기울기가 수직이래네. 그럼 내가 찾는 기울기는 얼마다? 2다. 그럼 m에다가 2 집어넣고 계산하면 끝이다. 됐지? 예, 반지름에다가 루트 5 집어넣고. 됐죠? 됐지? 생략합니다. 공식 외우면 끝. 알았지? 넘어간다. 원 위에서의 접선이 나왔는데,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아무튼. 자, 봅시다. 자, 원이 있어요. 여기 위에 점 A, B가 있는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2를 만들어 달래. 자, 일단 이거 위에 점 A, B라고 하면은 먼저 관계식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식이니까,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0이다 라는 게 성립하겠고, 여기에서의 접선이면 X 2번 중에 한 번은 A를 대입해라. AX 플러스 한 번은 B를 대입해라. BY는 20인데 이게 기울기가 2라 그랬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해봐요. 기울기가 2라고? 그럼 봐봐. BY는 너 꺼져. 마이너스 AX 블라블라블라인데 양변의 B를 나눴더니 이 기울기가 2다. 그지? 즉 B분의 마이너스 A가 2이므로 A 대신에는 마이너스 2B를 대입해도 되는구나. 됐지? 대입하시라고요. 선생님, 근데 저거랑 저번 거랑 다른 게 뭐예요? 뭐야? 유형 19번이랑 20번이랑 다른 게 뭐예요? 다른 유형 19번이 뭐였지? 그 공식 쓴 MX 좀 들었어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접점으로 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때는 기울기로 풀었고 지금 내가 접점으로 풀고 있는 것 뿐이야. 그냥 접점으로 풀고 있어. 원 위에 점이라고 나왔길래 그냥 접점 공식 쓰고 있어. 나 시키는 대로 해요. 내 생각 안 해요. 알았죠? 내가 굳이 생각한다기보다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알았죠?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문제에서 구별할 실익은 없지. 얘들아, 내가 접점 공식을 쓸까 기울기 공식을 쓸까에 대해서 구별하는 실익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 써도 답은 나와요. 구별할 실익이 딱히 없어요. 좋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 공식은 많이 알아두면 좋긴 한데 이것저것 방법을, 그래서
니들이 혼자 공부할 때 꼭 했으면 좋겠는 게 한 번은 접점으로 풀고 한 번은 기울기로 풀고 하는 습관 한번 들여봐봐. 그렇지. 그렇게 같은 문제, 원래 제일 최고 난도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한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 생각을 자꾸 하거든. 공부나 합시다. 애기들 잘 놀아줘. 공부나 합시다. 자, 유형 21번입니다. 점 2,5가 있고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에 기울기의 곱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해서 자, 이번에도 똑같은 공식을 써볼게요. 자, 얘들아, 요거는 평행이동이 있는 접선 공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2를 쓰면 망해요. 알았지? 뭐 쓰라 그랬어? y 마이너스 4 이걸 대신 쓰라 그랬지. 알았지? 응? 요걸 써야 돼. 자, 접선 공식 다시 쓸게. y 마이너스 4는 m하고 x 자리에는 x 플러스 1이 또 들어와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들어오면 되겠고, 자, 계속 갑니다. 근데 2,5에서 여기에다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보면 원이 이렇게 있고 2,5란 점이 어딘가에 있고 원에 접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이 두 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를 m1, 요 기울기를 m2라고 하면 야, 그들둘이 곱하면 얼마야? 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볼게. 이 접선은 반드시 2,5를 지나죠. 됐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얘가 5가 될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시 적어봅시다. 자, 이걸 적어봤더니 5 빼기 4야. 1은 3m 뿔마 r은 얼마였죠? 루트 5구나. 루트 안에 다 밀어넣을게. 5m제곱 플러스 5.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요거를 m에 대한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루트가 나와 있을 때는 단독으로 제곱하셔야지 잘 풀립니다. 때문에 여기서 무턱대고 제곱하면 어차피 루트 또 생겨요. 알았지? 그래서 너는 반대로 주고. 자, 여기서 양변에 제곱을 하시면 자, 이거 제곱했으니까 9m의 제곱이야. 자, 마이너스 6m이야. 플러스 1이야. 5m 제곱 플러스 5. 됐지? 정리해볼까? 4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인데 됐죠? 자, m에 대한 식이 나왔는데 m에 대한 2차 식이 나왔네. 그지? 그럼 여기에서 m을 만족시키는 값을 두 개, 즉 이걸 m1, m2라고 하면 이게 두 기울기죠. 그럼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근과계수의 관계로 해결한다. 됐지? 됐죠? 근과계수의 관계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됐지? 예? 근데 요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얘들아, 원이 이렇게 있지?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원에서 중심각이 90도가 되게 홀을 하나 잡아봐요. 알았죠? 이렇게 홀을 하나 잡아서 이걸로 정사각형 하나만 띄워볼래요?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획 돌려. 획 돌리면 요게 요렇게 가면서 원을 그리겠지. 됐죠? 이 원 위에서는 언제나 접선이 수직이었겠죠. 그지 않아? 이 그림이 돌아다니는 거니까. 왜요? 그지? 아니, 맞잖아. 요 그림이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돌린다니까. 이걸 돌린다니까. 이렇게. 이걸 돌리면 얘가 여기쯤 돌아가면 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여기에서의 접선이 수직인 거잖아. 그래서 이 상황이 보여요. 아시겠지? 근데 생각해봐. 정사각형이야? 몇 대 몇 대 몇이더라? 1대 1대 루트 2지? 그래서 반지름을 루트 2배 해놓은 동심원을 하나 생각을 하시면 그 원 위에서는 접선이 수직입니다. 그렇지? 반지름을 루트 2배를 시켜놓은 동심원을 하나 생각하시라고. 동심원. 중심이 같은 원을 생각하시라고. 여기 반지름이 있어. 이 반지름을 루트 2배를 해서 원을 하나 더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이 원 위의 점에서는 이 원에다가, 이 안쪽에 있는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항상 수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라고. 아시겠죠? 그림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하나 봐두시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네, 22번. 이거는 제가 설명은 드리건데
이게 교육과정에는 빠져 있어서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있는 교과서도 있고 안 실려있는 교과서도 있을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를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렀는데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이 두 원에 공통으로 접하는 원은, 공통으로 접하는 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걸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두 개 동시에 접했는데 같은 사이드에 있는 거야. 둘이 동시에 접했는데 다른 사이드에 있게 만들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접하면. 됐지? 그러면 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사이드에서 접하고 있지. 이걸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요. 알았지? 자,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얘기거든, 이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라. 이거 바로 밑에 문제가 안쪽에 있는 것 같던데. 네, 이게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해라. 됐지? 자, 푸는 방법은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여기다가 보조선 몇 개를 그으면서 해결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원이 접선이 나오면 수직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지금 반지름이 2였단 말이야. 중심이 0,4고. 그럼 여기 접해요? 그럼 여기 수선의 발 딱 내리시고 이게 거리가 2다. 자, 얘는 5,-1 중심이면서 반지름은 3이었네.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 딱 내리면 이건 반지름이 3이다. 됐죠? 자, 내가 풀고 싶은 거는 이 녀석의 길인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원의 중심에서 이 반지름까지 수선의 발을 하나 연결해 보세요. 됐지? 이렇게 하면 직사각형이 하나 보이지? 직사각형은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 변이랑 요 변이 길이가 똑같죠? 그럼 나는 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 그지? 근데 어떻게 구해? 야, 이게 길이가 2였대. 여기 길이 얼마게? 1이 되겠죠? 직사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2니까. 그지?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는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태죠. 0,4랑 5,-1까지의 거리니까 거리는 5√2가 됐겠네. 그치? 5√2는 제곱하면 50이었으니까 50이고 1이면 여기가 7이겠네요. 그죠? 됐지? 이해됐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여기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 됐죠? 자, 공통 내접선 요것도 마찬가지. 하나만 좀 그어보시면 별 문제 없이 풀립니다. 자, 공통 내접선 한번 보자. 자, 밑에 있는 요 상황이 공통 내접선인데 아까랑 비슷한 그림 그리시면 돼. 자, 여기까지 접선 샥 그어주고 수직. 요 접선 그어주고 수직. 자,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됐지? 이때 아까랑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어디에다가?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직사각형이 또 생기죠? 됐지? 그 여기 직사각형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고. 됐지? 자, 요 녀석 반지름 R인가요? R이라고 돼 있고 요 녀석 반지름이 1이라고 돼 있구만. 그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됐어?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 이 길이가 루트 13이구나. 됐죠? 그러니까 아까는 약간 바깥쪽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얘를 살짝 뚫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뚫으면 여기에 직각삼각형 모양이 여기 완성이 됐지. 그지? 여기 완성이 됐죠. 직각삼각형이 여기 이렇게 완성이 됐지. 됐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긴 루트 13이고 이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뭐 5 차이 나고 2 차이 나서 루트 29다. 됐지? 피타고라스 샥샥 써보니까 29에 13 빼면 16인가요? 그러면 이제 4가 됐겠구나. R은 3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안 어렵죠? 됐지? 자, 근데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단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책에서는 찾을 수는 없고 어떤 책에는 관련 문제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되게 옛날에는 엄청 주요 문제 중 하나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다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 문제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지? 거의
지금 너무 좀 있으면 은퇴할 그러니까 학교 쌤이 교장 쌤이랑 친구를 먹는다. 그러면 알아두셔야 돼요. 좀 있으면 은퇴하실 거예요. 계속 지금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할 생각. 자, 이동 볼 건데, 자, 이동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날 테니,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있습니다. 자, 점의 이동은 A, B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의 이동은 보이는 게 점이니까 좌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도형이라고 하면 뭐냐? 점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직선, 포물선, 원, 뭐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알았죠? 그러니까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건 싹 다 도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자, 그래서 점의 이동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지금 이게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있으나 평행이동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거나 막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요 평행을 유지한 채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의미해요. 알았죠? 이게 평행이동. 알았지?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는 다른 이동인데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면 할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는데, 평행이동이면 그럼 좌표축 방향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위아래밖에 없기 때문에 X축 방향의 이동과 Y축 방향의 이동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A만큼 가겠다 내지는, 이게 A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갈 텐데 음수면 왼쪽으로 가겠지, 그지? 자, 아무튼 간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하면 점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X에서 A만큼 더하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Y에서 B만큼 더하시면 됩니다. 졸라 간단하죠. 대신 여기는 자, 도형이기 때문에 XY에 대한 관계식이 있을 거야. 관계식이 있으니까 주로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함수처럼 표현하려고. 알았지? 이게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돼. 알았지? 동일한 이동을 해볼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동 후에 점의 이동에서는 플러스인데 도형의 이동에서는 마이너스로 보여요. 요게 이렇게 보여요. 아시겠지? 예?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인지 도형인지 구별하는 거 첫 번째. 점의 이동은 부호 그대로 살려갑니다. 도형의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라고 보셔야 돼. 알았지? 요것만 해석을 잘 하면 큰 문제는 없고, 이동에 대한 식을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그 이동에 대한 식은 문제에 나올 테니까 잠깐만요. (406번에) 있는 표현 조금 익힙시다. 요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런 식의 표현을 가끔 써요. 알았죠? 이건 점의 이동이에요? 도형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지? 점이 좌표 형태로 표현된다 그랬잖아. 알았지? 그래서 점의 이동이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의 평행 이동인데 점의 이동이에요. 알았죠? 점의 이동이고 써주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점의 이동이에요? 도형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입니다. 아시겠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됐지? 도형의 이동을 식을 써주는 경우가 잘 없어서 네, 딴 거 없는 것 같고. 자,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도형의 평행 이동은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평행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도형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의미하고, 대칭 이동은 얘기가 다릅니다. 대칭 이동은 크게 선이 기준이냐 점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그냥 되게 쉬워요. 그냥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지금 나오지 않은 이동을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예를 들어서 1,2라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 근데 x가 3이라는 직선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럼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셉션 봤어요? 인셉션? 영화? 보진 않았나?
뭐 아무튼 이거 접는다고 생각해. 알았지? 뭐 요게 접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접어가지고 반대쪽에 찍히는 거 이걸 찾자는 얘기거든. 알았지? 그럼 접어서 반대쪽에 찍히는 거면 어떻게 돼? 여기다 수선의 발을 연결해서 이 반대쪽에 있는 이 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대칭이동은 이런 느낌입니다. 선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접는 선으로 해서 접어서 반대쪽으로 찍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 그럼 수선의 발 내리고 요만큼 다시 가서 여기를 간다 라고 보시면 돼. 접어서 찍히는 거.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줄을 묶은 다음에 반대로 넘긴 거예요. 요 점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지? 이게 대칭이동이야. 알았죠? 그래서 대칭이동은 기준이 크게 두 가지일 수 있어. 첫 번째, 선일 때 선이면 접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알았지? 점일 때는 연결해서 반대쪽. 됐죠? 됐지?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은 부분 이것과 이것의 중간이 너다로 문제를 많이 풉니다. 중점 공식으로. 아시겠지?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어떤 특수한 축 내지는 점에 대한 이동이고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다. 자, 그러면 X는 안 바뀐 상태에서 Y가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점의 이동인데 도형도 동일합니다.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 x, y는 0이다 라고 하면 관계식이니까 도형이 되겠고 여기에서 x축 대칭 이동을 하세요 라고 하면 y 부호를 바꾸면 돼요.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 아시겠지? 그러니까 대칭 이동은 도형이든 점이든 똑같아요. 그때는 대칭 이동은 똑같고 평행 이동만 좀 달라. 알았지? 네. 자, Y축 대칭 이동은 X 부호만 바뀌고요.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부호가 바뀐다. Y는 X 대칭 이동은 X랑 Y가 바뀐다 라고 보시면 돼. X랑 Y 위치가 바뀐다. 됐지? 예를 들어서 f, x, y는 0이다. 이걸 y는 x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f에 요거 둘이 자리 바꾸라고요. y, x라고 바꾸시면 돼요. 됐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거고. 어렵지 않습니다. 대칭 이동이었고. 대칭 이동 끝나면 도형의 대칭 이동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도형의 대칭 이동 아까 봤고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거 방금 두 가지를 봤는데 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점 대칭 이동, 요거는 중점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 공식을 쓴다라고 하거든요. 중점 조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렇게 두 개를 줘요. 여기도 적혀놨죠.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즉 무슨 뜻이냐? 어떤 P라고 하는 점을 어떤 L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P'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P랑 P'을 연결한 선과 이 선은 서로 수직이었겠지? 이게 수직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P랑 P'의 중점은 이 직선 L 위에 있었겠지? 요게 중점 조건입니다. 됐지? 요거 두 개 이용해서 문제 푸는데 뭐 푸는 거 한두 번 정도만 보시면은 이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을 거니까 문제풀이 좀 볼게요. 도형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까지는 좀 하고 자, 점의 평행이동 보겠습니다. 점 A, B가 있어요. 근데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의 평행이동을 하겠다. 그랬을 때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다. 야, A인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갔어? 그럼 얘가 A 플러스 3이라는 뜻이고요. 자, B였는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갔구나. B 마이너스 5였다는 뜻이었겠지. 그치? 너무 쉽죠? A는 1, B는 7, 마이너스 6 해서 잘 나올 테고. 됐죠? 전혀 어렵지 않죠? 네, 요거 이동에 대한 식,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요거만 좀 잘 보시고. 자, 도형의 이동 보겠습니다.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근데 x축방으로 a만큼 갔어. 자, 직선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점이니 도형이니? 도형이라 그랬지? 즉 x축방으로 a만큼 갔으면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라. 됐지?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즉 y 대신에 y 플러스 a를 대입해라 이 뜻입니다. 대입을 해볼게 각각. 자, x자리에 x 마이너스 a 대입해. 요 자리를 지우고 x 마이너스 a를 쓴다. y 자리를 지우고 y 플러스 a를 쓴다. 요게 이동한 직선인 거야. 알았지? 자, 이해됐죠? 그럼 요 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얘들아, 원 넓이 2등분하려면 어디 지나가야 되니? 중심 지나가면 되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은 원의 넓이를 2등분할 수 있었을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직선 위의 점이 이 원의 중심이다. 즉 2, 마이너스 4를 네가 지납니다. 이런 뜻이겠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a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은 생략하겠고. 네, 평행이동 원인데 얘들아, 원의 경우 이동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원의 중심만 이동하는 건 점의 이동입니다. 근데 원방 자체를 이동시키는 건 도형의 이동으로 보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자, 일단 예를 볼까? 자, 이 원 해석부터 할게. 자, x제곱 마이너스 10x, 자, y제곱 플러스 4y. 자, 상수항은 반대로 넘어가시고 필요한 수 플러스 25 플러스 4 이렇게 됐을 거야. 자, 식 예쁘게 정리해 봅시다. 자, x-5의 전체 2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2제곱은 25, 즉 5의 제곱인데, 자, 요런 원이 있어요. 근데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평이동했더니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됐대요. 자, 봅시다. 이 원의 중심은 5, 마이너스 2였어. 그런데 x축방으로 a만큼, 자, 이건 점의 이동이지. 됐지? 부호 그대로 살려서. 자, y축방으로 b만큼. 됐지? 그랬더니 중심이 뭐가 됐다? 원점이 되었다. 됐죠? 간단하죠? a는 마이너스 5, b는 2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답일 테고 3번입니다.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뭐 어떻게 이동했어? 그랬더니 중심이 원점이라고? 즉 여기로 갔다는 뜻 아니야, 그지? x 대신에 뭐 대입한 거야? x 플러스 5를 대입해야 얘가 나오지. 이해돼? 응. x 플러스 5를 대입해야.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대입했다는 뜻은 x축방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다?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어차피 동일한 얘기긴 한데. 이해됐어요? 됐어요? 아까 a가 마이너스 5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지금? 똑같이 보여요.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면 원의 중심을 찍고 점의 이동을 해보거나 아니면 도형의 이동으로 해서 둘 다 동일한 답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알았지? 네. 저의 x 플러스 5예요. x 마이너스 5에서 x 대신에 뭐가 대입돼야 x가 됐을 것이냐? x 플러스 5를 대입해야 x가 된다. 알았지? EX가 아니, x 마이너스 5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대입해야 x가 된다고. 오케이? 네. 안 어렵죠? 자, 도형이동 포물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포물선도 마찬가지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포물선을 꼭지점을 찍은 다음에 이동을 시키면 점의 이동이고요. 꼭지점을 안 찍고 그냥 이동시키면 도형의 이동으로 갈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자, 꼭지점을 한번 찍어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 잡아주고 마이너스 9였겠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x 플러스 2의 전체 2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자, 그런데 이를 가지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 되었겠다라는 얘기인데. 됐죠? 똑같이 내가 도형의 이동으로 풀어볼게. 자, 별거 아니야. 얘들아, 도형의 이동으로 갈 거야. 이거 안 건드리고 관계식 그대로에다가 대입할 거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x 플러스 3 대입하라고. 알았죠? 도형의 이동 부호 반대로. 자, y축 방향으로 1만큼, y 대신에 뭐 대입? y 마이너스 1. 알았지? 대입하는 거 봐봐. 자, y 자리에 y 마이너스 1. 자, x 자리에 x 플러스 3. 그럼 두 번 다 대입해야 되는 거야. 됐지? 예? 요걸로 구해보자고. 자, 봐봐. 그럼 이게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4x 플러스 12 마이너스 5인데 너까지 건너오면 플러스 1이고. 자, x의 제곱 플러스 10x 9 21 22 17 되나요? 요런 게 하나 될 텐데, 그지? 꼭지 좀 한번 구해볼래요? x의 제곱 플러스 10x라서 필요한 수 플러스 25, 그 다음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8이네, 그지? 자, 보세요. 여기 x 플러스 5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8이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아까랑. 그래서 뭘 잡느냐를 니들 마음대로 해도 돼. 알았지? 만약에 포물선에서 가장 주요 점들, 예를 들어서 꼭지점을 접고 간다면 점의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 그냥 나는 식으로 하고 싶은데 도형 이동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두 번 꼭 해봐. 잘하는 친구들은 답이 똑같은 게 나오는 걸 확인해. 알았어? 이건 4번이었고. 대칭 이동 나오는구나.